안녕하세요. 그림책 공작소 민찬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림책 공작소는 그림책 전문 출판사로 저 혼자 하는 1인 출판사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간 소식과 출판사 근황을 알려드렸는데, 그림책을 만들 때 국내외 작가들과 나눈 이야기 또는 편집점, 디자인 방침, 제작 방식 등 다 전하지 못하는 말들이 좀 많아서 아쉬웠어요. 그게 SNS에 사진 몇 장과 짧은 글로 전하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다한 이야기들을 어찌하나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책 만든 이야기일 테니 이게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횟수로 한 20년 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루벌, 보림출판사 같은 곳에서 그림책 만드는 법들을 익혔고, 10년쯤 지났을 때 그림책 전문 출판사를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그림책만 만드는 출판사들이 꽤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재미마주 이야기꽃 한 두어 군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까운 지인분들은 막 뜯어 말렸죠. 그때 지인이래 봤자 서너 명 밖에 없었지만 다 말렸어요. 국내 그림책 시장은 너무 좁고 그마저도 기성출판사들이 다 잠식하고 있으니 그림책만으로는 절대 출판사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묻고 있어요. 물어봐요. 그게 친구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선배든. 그런데 이미 그 묻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 나 여자친구랑 싸웠어. 요새 자꾸 싸워. 헤어질까봐. 그랬던 친구들은 대부분 몇 달 있다 다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출판사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는 동의나 허가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림책을 만드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의 성향을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 책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출판사에 다니면 각 부서별 사람들끼리 조화롭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점잖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독자분들한테 전해줄 것 같지만, 출판사도 일반 회사랑 똑같습니다. 부서별, 팀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그래요. 그 안에 종속되어 있는 편집자는 마음껏 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편집 지침도 있고 방침도 있고 발행인의 취향이나 결정권도 있고, 그것들이 10년 정도 누적되니까 많이 불만족했었어요. 주변 가까운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용감무모하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공작소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약 40권 정도 그림책만 만들었습니다. 일인 출판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야, 혼자 하니까 무슨 책이든 마음대로 만들어서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게 두 번째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면 더 좋을지를 함께 고민할 사람이 없어요. 회의 서너 번이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만들자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찬기 A, 민찬기 B, 민찬기 C
뭐 다중이들이 나와서 서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설득을 해 가면서 혼자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함부로 아플 수도 없어요. 쉬는 거는커녕 아파도 못 쉬는 게 1인 출판사의 현실이에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다. 오전에는 무조건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책방에 출고 주문이 오면 그걸 출고를 해야 되니까 오전에 기어 나와서 주문 출고 마치고 집에 이제 기어가는 정도는 며칠 있었지만 쉴 수 없어요. 그게 1인 출판사 현실이에요. 예.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회계, 물류, 총무. 출판사는 책이 한 권만 나와도 이렇게 업무 분장이 여러 이제 부서로 나뉘고 되게 유기적으로 굴러가요. 이게 한 권만 나와도 그런데 이 책이 2권 되고 3권 되고 4권 되고 뭐 10권, 100권, 200권 막 이렇게 되면 모든 책들이 어딘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 이거를 혼자 하려니 그러니까 능력도 체력도 뭐 안 좋은 제가 이걸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었죠. 거의 초 단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매 순간 밤새 책을 만들고 SNS와 블로그에 홍보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버텼더니 용케 안 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가 그림책 공작소 10주년입니다. 와우. 우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10주년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독자님들 감사하고 생각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0군데 넘는 직거래 책방부터 우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안 계신 그리고 지금 계시기도 한 온라인 서점 MD님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옆에서 계속 응원해준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감사하죠. 누구보다 감사한 건 저와 함께 공작소에서 책을 만들어준 작가님들 그리고 그 공작소에서 만들었던 그 책들 그 백리스트를 보고 한국어판을 선뜻 계약해준 외국의 작가들과 저작권사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10주년이라는 걸 제가 손꼽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이제 여유 있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야, 이번이 10주년이야. 뭐,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출판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인쇄정산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1년 동안 판매분에 대해서 작가 또는 외국의 출판사에 그 합당한 인쇄를 지불하는 거죠. 1월 중순에 인쇄정산을 할 때 그림책 공작소 첫 번째 책이 로켓 펭귄과 끝내주는 친구들이라는 논픽션 그림책이에요. 이 책의 정산서 파일을 딱 열고 보는데 발행일이 2014년 10월 20일인 거예요. 아, 이 책을 출간한 지 10년 됐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기분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 무슨 뿌듯함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굳이 말로 하자면 녹초랄까요? 녹초. 그러니까 맥이 정말 탁 풀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일하는 자리가 저쪽인데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언젠가 보겠죠.
요 회의 테이블 딱 요 자리에 와서 제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몇 초 뒤에 몰려오는 그 감사함, 안도, 그리고 허탈함,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제 머리와 마음속을 막 휘감아 쳐가지고 딱 1시간 동안 여기에서 울다가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기뻐해 줄 사람도 없고, 곁에서 손잡고 화이팅 할 사람도 없고, 그랬죠. 뭐 그날 뭐 1월 중순 밤이었으니까 늦은 밤, 뭐 날도 엄청 추웠고, 10년 전에는 망해도 좋아. 내가 만들고 싶은 책 정말 마음껏 만들 거야.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온 10년을 생각하면 차라리 망하지 그랬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망했으니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고, 책 만든다는 일은 정성적인 일인 거잖아요. 정량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 정성이라는 거는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고, 저처럼 심약하고 뭐 가진 것 없고 그냥 좀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이 일을 좀 잘해보고자 길을 쓰니 안 힘들 수가 없죠. 우선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밤을 정말 많이 샜어요. 뭐 1년 차, 뭐 한 4년 차 때까지는 거의 뭐 일주일이면 7일 정도 밤샜어요. 밤샜다는 말이 뭐 2, 3시까지 정도 하다 집에 간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해서 출근하는 와이프와 바톤 터치를 하고, 첫 아이를 머리 묶어주고 유치원복 갈아입혀주고 안고 유치원에 데려다 놓으면 다시 아침에 주문 출고 작업을 했던, 그게 딱 그때 한 3, 4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매일 새벽.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지금보다 더 뜨거웠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하고, 누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심지어 2017년도에는 책을 8권 냈는데, 그때 출근을 365일 중에 361일을 출근했어요. 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때 연말에 뭐 와이프랑 막 싸웠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일만 하고 뭐 애는 어떻게 막 이런 걸로 좀 다투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제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 봄 이맘때쯤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한 열흘쯤 혼수 상태였고, 온몸의 뼈가 많이 부러져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그림책 시인의 많은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받아서 저는 지금도 부채감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뜨거운 응원과 성원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만드는 책을, 더 좋은 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좀 착하게 사는 것, 죽다 살아난 놈이니 남 해코지 하지 말고 좀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지내고 있고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거는 아이러니하게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출판사, 자기가 원해서 누구와 같이 일을 못할 성향에, 게다가 그림책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질 테니 나 혼자 작가와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많이 고민해서 잘 만들겠다라고 내가 정한 길인데, 혼자라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아무도 없잖아요. 뭐
지금 이거 유튜브를 첫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네요. 예. 참 새삼 참 감사합니다. 예. 또 보실 거죠? 그러니까 또 보실 거라 믿고 이 에피소드 첫 번째 인트로 영상 1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공작소장 민찬기였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까지 되게 고민했던 건데, 제가 20년 넘도록 그림책만 만들었는데 이런 말을 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 영상까지 찍은 마당에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기성출판사에 가서 그림책을 만들까요? 아니면 이 가시밭길 1인 출판사의 길을 다시 걸을까요? 저는 단언컨대